자, 반갑습니다. 7단원의 1단원 인구 분포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인구 단원은 인구 분포가 있고 인구 이동이 있고 인구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소단원 1단원 인구 분포에서는 전 세계에 또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어디 분포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인구 분포, 여기 생각을 여는 활동을 보면 방글라데시랑 몽골의 사람들이 1제곱킬로미터 방안에 얼마가 살고 있는지 인구 밀도를 계산해 보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방글라데시의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살고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 세계 사람들은 어디에 많이 모여 있을까라는 파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세계 인구 분포에 대한 파트인데요. 인구 분포는 위도별, 대륙별로 분포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위도별로는 북반구, 북위 20에서 40도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북반구 중위도가 되겠죠. 북반구 중위도는 온대 기후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인구가 많이 분포하고 있고, 적도 부근하고 극지방에는 인구 분포가 굉장히 적습니다. 적도 부근은 열대기후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극지방은 한대기후이기 때문에 사람의 거주하기에 불리하죠. 불가능한 게 아니고 불리하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대륙별 분포를 보시면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세계에서 인구가 많은 나라로 유명하죠. 이런 나라들은 아시아에 주로 위치를 하고 있고, 또 서양에서는 유럽이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세아니아는 인구가 희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인구가 희박하다고, 오세아니아는 인구가 희박하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세아니아는 호주인데, 호주는 거의 대부분 어떤 곳이냐면 대부분 건조기후죠. 건조기후. 호주는 사막이 많아서 거기에는 인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대륙별 분포를 보시면 1등이 아시아, 여기 2016년 기준이에요. 2등이 아프리카, 1등이 아시아, 2등이 아프리카, 3등이 유럽 순으로 인구가 대륙별로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등, 2등, 3등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네요. 특히 중국과 인도가 포함되어 있는 아시아가 세계에서 60%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다는 내용도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뒤쪽에 우리 여기 세계의 인구 분포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세계 인구 분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인구가 밀집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 중국, 인도, 서유럽, 이 친구들이 전부 다 대표적인 중위도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 인구가 많이 밀집해 있고, 그 다음에 호주 지역의 사막 부근, 그 다음에 극지방, 이런 곳은 인구가 많이 희박하다,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대륙별, 위치별로 어떻게 인구가 밀집해 있고 분포되는지 보시면 되고요. 특히 아시아 계절풍 기후 지역은 무슨 농사가 발달해 있다? 벼농사가 발달해 있어서, 벼농사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적도 주변의 열대기후하고 극지방의 한대기후 지역은 인간 거주에 불리해서 인구가 희박하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연적인 요인이 있고 인문사회적 요인이 있어요. 그 두 개를 비교하는 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적 요인은 밀집 지역과 희박 지역에 모두 영향을 주는데, 자연적 요인은 다른 말로 하면 자연 환경이에요. 자연 환경. 여기서 자연 환경에 해당하는 것을 여기도 적혀 있듯이 기후, 지형, 식생인데, 이거는 주로 과거 인구 분포에 영향을 많이 줬어요. 지금도 뭐 더운 지역과 추운 지역에 사람이 살기는 좀 힘들지만 지금 그래도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극복을 할 수가 있거든. 근데 과거에는 자연환경이 절대적이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대표적인 밀집 지역으로는 기후가 온화한 지역, 온대기후,
평야가 넓은 지역, 산보다는 낮겠죠. 낮은 지역이 평야가. 또 물을 얻기 쉬운 지역 등 자연 조건이 유리했어야 한다. 지금은 자연 조건도 중요하지만 인문사회적 요건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밀집 지역은 동남아시아에서 남아시아 사이에 있는 무슨 지역? 벼농사 지역. 대표적으로 계절풍 기후 지역이 되겠습니다. 벼농사가 아무래도 절대적인 그 이유였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밀집 지역이다. 자, 인구가 희박한 곳은 건조 기후, 물이 부족하다 해서 사하라 사막과 대표적인 호주 내륙 지역이 되겠고요. 자, 한대 및 열대 기후는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운 곳, 너무 추운 곳은 극지방, 너무 더운 곳은 적도 부근이 되겠죠. 이런 지역은 외우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다음 산악 지역은 산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산맥이라고 알려져 있는 알프스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 등이 있습니다. 자, 왼쪽에 방글라데시라는 나라가 있는데 방글라데시는 벼농사가 엄청 잘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다고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린란드는 북쪽에 있는 곳이죠. 한대 기후이기 때문에 여기는 엄청 추워서 농사 짓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인문적 요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분포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인문적 요인이야. 그래서 경제, 교통, 산업이 이제 대표적이고 최근 오늘날 영향을 가장 많이 주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인문적 요인은 오늘날 현재 영향력이 가장 크다. 요거를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밀집 지역은 경제가 발달, 그 다음에 일자리가 풍부, 그 다음에 교육 여건과 문화시설이 잘 갖추어진 지역, 교통이 편리한 지역 등이 있네요. 이런 지역은 좀 덥고 좀 춥다 하더라도 돈벌이가 괜찮다,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요즘은 대표적인 지역 서부 유럽, 미국 북동부 해안, 그 다음에 일본의 태평양. 대표적으로 무슨 시설이 많은 곳이냐면 전통적으로 공업시설이 많은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도 지도에서 한번 체크해 줄 필요가 있고요. 밑에 가서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자, 인구 희박 지역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 각종 산업시설과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 전쟁과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은 사람이 없겠죠. 네, 그러면 인문사회적 요인을 찾아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자, 밑에 파란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 서부 유럽 지역, 이 지역은 옛날부터 무슨 화를 많이 했다? 산업화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여기가 인구가 밀집해 있고, 그 다음 일본의 태평양 요 지역, 일본도 공업 지역이죠. 그리고 미국의 북동부 이쪽 대서양 지역도 공업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인구가 밀집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문적 요인이라는 것으로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올라가서 정리하면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모여 살고 있을까 돼 있는데 두 가지가 또 포인트가 있어요. 자, 과거에는 무슨적 요인이 중요하다 했죠? 과거는 자연적 요인이 중요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최근 오늘날은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인문적 요인이 중요하다고 한 걸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산업화를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나라 산업화는 1960년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60년대부터 산업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60년대 이전이면 1940년대 이때가 되겠죠. 이때는 우리가 농사가 그 주된 산업이었어요. 농업. 그래서 농업이 잘 되는 지역이 주로 사람들이 밀집해 있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후가 온화하고 평야가 발달한 남서부 지역, 우리 여기 곡창지대, 평야가 많죠. 그래서 여기에 인구가 밀집해 있고, 기온이 낮고 산지가 많은 북동부 지역은 인구가 희박했다. 뭐 강원도는, 맞죠? 강원도나 뭐 함경도 이런 지역은 인구가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언제? 1960년 이전에 되겠습니다. 자, 산업화 이후를 볼까요? 산업화 이후가 되면 도시 지역에 공장이 막 건설이 되겠죠. 그래서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 대표적인 공장 지역이에요. 수도권. 수도권에 해당하는 곳은 인천, 경기도, 서울 부근이 되겠죠. 그래서 수도권은 경기, 서울, 인천 이런 지역을 보고 수도권이라 불렀어요. 이런 지역에 뭐가 많다? 이제 공장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밀집했고, 대도시 부근에서도 우리가 인구가 많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동 임해 공업지역이라고 해서 동해안 바닷가에 공장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네, 여기가 대표적으로 포항이나
울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 부르냐? 이런 현상이 뭐였죠? 촌에서 어디로 이동한다? 도시로 이동한다고 해서 이 이촌향도 현상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이런 이촌향도 현상이 많아진 곳에 인구가 밀집해 있고, 구미도 이때 인구가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인구 희박 지역, 인구가 없는 지역인데 최근에는 공장이 없는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산지 지역이나 심지어 농어촌 지역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농촌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뭐 보조금도 주고 있고 뭐 그러고 있는 현실인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농촌 지역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겠죠. 자, 이제 그러면 밑에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940년의 인구 분포인데요. 여기는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 두시면 공부하기 딱 쉬울 겁니다. 대각선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이 좀 느리게 나오는구만. 선을 딱 그었죠. 여기에 남서부 지역의 인구 밀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남서부 지역의 인구 밀도가 높은 것은 뭐가 잘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이 잘 되는 지역이고, 자, 이 북동부 지역의 산지를 보니까 어때요? 산지에는 인구 밀도가 부족한 걸 보이죠. 희박한 것을. 그래서 요거는 자연적 요인을 많이 받았던 시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산업화를 하고 난 2015년, 1960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분할 수 있고, 자, 여기 수도권에 보시면 인구가 엄청 몰려 있죠. 여기 수도권. 그 다음 여기 보면 대구 부근, 대도시. 그 다음 여기 부산과 울산과 포항이 포함되어 있는 여기가 대표적인 남동 임해공업지역이 되겠죠. 남동 임해공업지역. 여기 포항도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도시와 그 다음에 주요 광역시 위주로 인구가 많이 모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태백산맥 부근에 보니까 인구가 희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960년 기준으로 오른쪽이 2015년은 이제 과거에 무슨 향도 현상이 완성되어서 이촌 향도 현상이 완성되어서 대도시에 인구가 이렇게 많이 몰려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산업화가 시작된 연도 1960년대고요. 60년대 이전 1940년에는 남서부 지역이 엄청나게 인구가 밀집해 있었고, 산업화 이후에는 수도권, 대도시, 남동 임해 공업지역과 같은 지역에 인구가 밀집해 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인구 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세계의 인구 분포와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 구분하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안 되니까 여기까지 잘 확인하시고 뒤에 문제 풀어서 이제 검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인구 이동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